공부하는 것은 기본치료법입니다. 기본치료법. 양절류에서 진짜 이제 좀 깊은 내용이 있는 것은 무의식 치료, 의식 치료거든요. 무의식을 어떻게 바꾸냐, 내 생각을.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 양반을 사랑해야지.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말아야지. 왜? 매달 본 것 갖다 주지. 내가 시키는 거 다 해주지. 근데 왜 미워하느냐.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얼굴만 보면 확. 얼굴만 보면 그렇고,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막 비판하게 되고. 속으로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무의식에서 의식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이 바뀌어야만 이게 돼요.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부부가 처음에 얼마나 열렬히 뜨겁게 사랑해서 부부가 됩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생각도 많이 하고 나는 당신 없이 도무지 살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랬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안 돼, 둘이 결혼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도망가야죠. 도망가.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을 못하게 하고 나는 이 사람과 헤어져서는 살 수가 없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고 말겠어. 내 다음 생을 기약하겠어. 이런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3년 지나면 이상해지죠. 뭐 가족끼리 왜 이래요? 뭐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더 그래요. 더 그래요. 그거 전부 무의식의 문제입니다. 무의식 속에. 무의식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뭐 이건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양절유고로 무의식을 치료하는 방법은 의식과 무의식의 접촉점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많이 해보면 될 거예요. 암 치료에 있어서 관리자기 때문에 암 치료기로 암이 된 세포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관리자를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게 뭘 더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암치료요법제가 그래서 이제 셋째 주하고 넷째 주는 그렇게 나눠서 했는데 오늘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제 10분 만에 연대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은 가장 기본 치료.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집에 가서 외우셔야 돼요. 외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 연습할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첫 번째 척수신경, 경추는 뼈가 다 7개가 있다. 그 안에 신경은 8개가 나온다. 왜 8개냐 하면은 1번 뼈 위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나오는 위치가 경추에는 8개 신경이 나오는데 어디로 나오면 옆으로 나와요. 뒤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나와요. 1번은 그런데 1번이라고 하는 것은 1번 경추의 위잖아요. 1번 경추의 위는 얘가 옆으로 안 나오고 안으로 들어가요. 신경 쓸 거 없어요. 2번부터. 2번은 어디로 가느냐. 2번 경추신경은 두개골, 뒤통수로 가요. 이쪽의 근육 문제는 전부 다, 뒷목이 아파, 뭐, 뒷머리가 아파, 두통 오잖아요. 두통, 그건 전부 2번 문제, 2번. 3번은 어디로 가느냐. 뒤에 이쪽 근육하고 목을 이렇게 중간에 나눴을 때에 목의 상부, 여기 전체예요. 상부. 이명 부분 말씀하시는데 이명도 3번 문제입니다. 네. 3번 경추. 자, 그러면은 경수 안에 있는 관리자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신경이 있잖아요. 그 문제예요. 첫 번째는 경수, 두 번째는 신경. 그럼 4번은 어디로 가느냐? 목을 이동분했을 때 하단, 목의 하단 전체 어디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쇄골 있는 데까지 4번. 자, 했죠. 1, 2, 3, 4. 5, 6, 7, 8은 쉬워요. 5, 6, 7, 8은 무조건 팔로 다 가요. 팔로 다 가는데 손 한번 뻗어보세요. 뻗어서 가운데 손가락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이 부분이 5번이에요. 그 다음에 위 등선 있죠? 위 등선. 여기가
6번이에요. 6번. 그 다음에 이 뒤쪽 7번. 그 다음에 이 밑에 8번.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5, 6, 7, 8. 그렇게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연결되는 지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엄지손가락에 문제가 생겨. 엄지손가락 이지에 문제 생기는 게 뭐죠? 이 두 개 문제 생기는 게, 예, 방아쇠 수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예요? 예, 여기가 6번이니까. 6번이었죠. 그럼 6번 신경에서 그 안에서 얘를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감각신경이 작동을 해서 보고를 해요. 감각신경이. 우리 몸에서 몸을 공부할 때 감각 그러면은 모든 내용을 척수와 뇌와 보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척수, 이 목 안에서는 대단한 컴퓨터가 있어요. 목 안에가 1cm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뇌가 있어요. 대단한 뇌가 있어요. 그래갖고 딱 들어오면은 바로 그 상황을 파악해요. 파악하자마자 다른 부서로 보낼 거 먼저 보내요. 손해로 보낼 거 손해로 보내고, 시상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전정핵 뭐 이쪽으로 다 보내고, 그러면서 처리를 해요. 감각을 처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면은 그 처리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에서 운동이라고 그러면은 세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은 신호를 여러 군데 보내요. 야, 여기에 지금 찢어졌어. 저 안에 뼈하고 근육이 붙어 있는, 뼈와 근육이 붙어 있는데 잘 찢어져요. 다 찢어졌어. 그래갖고 그게 찢어지니까 거기서 염증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치료할 수 있도록 염증 유발 물질을 좀 제거하거나 면역을 억제하거나 하는 걸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찢어진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지면 세포가 찢어진 거니까 그 세포를 막 정식을 시켜야 돼. 세포 정식 인자, EGF, FGF, 막 그런 것들을 막 보내. 그렇게 지시하는 게 운동이에요. 다시 말하거든요. 세포는 신적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한은 놀랍잖아요. 이게 막 이만큼 찢어졌어. 이만큼 찢어졌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다만 이렇게 딱 붙여 놓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하는 게 실로 꼬매든 뭘 어떻게 하든 딱 붙여 놓으면은 그 안에서 세포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식시키고 신경 있고 혈관 있고 막 다 해서 정성으로 딱 만들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현상이 여기서만 일어나느냐? 우리 몸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적수가. 그래서 목 7개 중에서 8개 신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어먹습니다. 왜? 여기가 아파. 아니면 여기가 아파. 그러면은 여기에 막 파스 붙이고, 뭐 침 놓고, 양쪽에 놓고 막 해요.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가 아프면 5번으로 가야 돼요. 5번을 만져야 돼요. 되게 만져보면, 여기가 문제가 생겨서 막 딱딱하고 아파요. 그 얘기는 뭐예요? 5번에 있는 경수 안에서 벌써 관리자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치료하면 저절로 낫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것을 본치라고 해요. 원인 자체를 치료하는 거예요. 모든 세포의 문제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죠. 끝. 그 다음에 흉추 12개가 있어요. 이건 쉬워요. 그냥 12개가 있는데 12개는 전부 늑골 밑으로 신경이 흘러요. 근데 세 가닥으로 간다 그랬죠. 하나는 후지, 뒤에 있는 근육, 하나는 앞으로 쭉 가서 전지, 하나는 내부로 들어가. 내부로 들어가는 건 조금 이따 따로 해요. 내부로. 일단 흉추 1번부터 12번까지는 이렇게 해갖고 12번이 여기 보면 이제 뼈가 있어요. 10번까지는 앞에까지 연결되어 있고 11번은 앞으로 연결이 안 돼 있고 12번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 뼈에서 12번에서 치골까지 이렇게 가요.
12번에서 지골까지.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근육이나 뼈에 문제가 생기면은 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쉽죠? 배까지, 배 근육까지. 그러면은 비만도 되나? 복부? 예. 복부 비만? 어디 문제예요? 8번부터 12번까지. 척추 문제입니다. 척추. 다들 이러잖아요. 이렇게. 아니에요. 이 허리가 딱 들어가고 여기서 어깨 딱 펴고 살아야 됩니다. 평생, 그러니까 오랜 세월 이렇게 하면은 복부 쪽 관리가 안 돼요. 관리자가 배에 무슨 상황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자세. 어쨌든 여기서 다 일어난다. 이 세포가 그렇게 관리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추. 요추는 허리죠. 요추가 왜 중요하냐면은 요추에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리를 관리해요. 다리를. 놀라운 얘기. 족저근막염, 발이 시리다, 무지외반증, 또는 발톱이 어떻게 됐다. 전부 허리예요, 허리.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허리는 쉬워요. 허리 1번, 이거 몰라 1번이 아니라도요.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래서 1번에서 쭉 앞으로 가가지고 사타구니 밑으로 방향. 금방 이해할 수 있죠, 1번. 2번도 뒤에서 출발해갖고 이것도 사타구니 밑인데 사타구니 조금 아래쪽. 3번 여기 쭉 나왔고 이거는 무릎 안쪽으로 가서 종아리까지. 무릎 안쪽으로 종아리까지. 4번은 이렇게 나와서 무릎 위로 해서 엄지발가락까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5번은 이렇게 나와서 무릎 바깥쪽으로 해서 2번, 3번, 4번 발가락까지. 엄청 쉽죠. 예, 그렇게 만져보면서 하면은 그건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골이 있어요. 천골은 원래 뼈가 5개였는데 붙어갖고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신경은 5개가 나와요. 천골이 어딘지 아시죠? 천골. 여기. 그래서 그 5개 중에서 1번, 2번은 이 뒤쪽으로 가요. 다리 뒤쪽으로. 그럼 다리 뒤쪽으로 가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종아리 뒤쪽으로 가고, 발바닥까지 가요. 그래서 발바닥 족저근막염,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천골을 치료하는 거예요. 발바닥 갖고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발바닥에다가 우리가 세포 보고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세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세포에 영양분을 줄 수 있습니까? 세포는, 생물학자들이 그런 말, 세포 하나는 우주와 같다. 세포, 웃자라고. 우리 몸에 세포가 엄청 많은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와 같다. 이러니. 우리가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포는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나는 세포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세포를 어떻게 하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서 쭉 가고 족저근막염이 되든 발이 차갑다, 또 하지정맥류 이런 건 전부 다 요추와 천골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들은 주로 침이나 주사 이런 걸로 하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요추 1, 2, 3, 4 그냥 다 해버리지 뭐. 1번, 2번 따로 구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하면 되지. 그래서 다리 문제 그러면 요추, 천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 진짜 그래요. 외음부. 모든 그건 조금 있다가, 이제 장기예요.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거 안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장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저걸 해드릴게요. 장기. 목에 안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있어요. 바깥으로 나오는 신경 말고 안으로. 이 안에서 그거는 희한하게도 신경절을 형성해갖고 밑에서부터 위로 쭉 해갖고 뇌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관리해요.
이게 이제 상경신경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폐와 기관지를 관리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세 개의 신경절이 있는데 그것은 심장을 관리해요. 그래서 목은 여기는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워요. 물론 이제 나중에 미주신경이라는 게 또 있어서 이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어려워요. 나중에 숙달 되시면. 근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목을 탁 매달면 왜 죽느냐. 가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왜 죽지? 잡아 당기면 되지 않나? 그죠? 힘 꽉 주고 이렇게 버티면 되지 않나? 그럼 내가 숨 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신경이 눌려서 죽는 거예요. 신경이, 이 폐, 상경신경이 확 눌리잖아요? 그럼 폐가 안 움직여요. 내가 아무리 숨을 쉬고 싶어도 폐가 안 움직여. 그냥 심장이 안 움직여.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신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경이 딱 단절되면 어때요?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잖아. 자, 흉추. 자, 간단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흉추 1번부터 4번까지 뭘 담당하냐? 폐와 심장을 담당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등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폐와 심장이에요. 폐 문제, 폐암이든, 폐결핵이든, 폐렴이든, 감기든, 폐 모든 문제, 심장의 모든 문제, 1, 2, 3, 4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심장에 문제가 없어도 1, 2, 3, 4 그쪽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안에 척수의 에너지를 넣느냐? 그러니까 척수에 나와 있는 신경절과 신경 다발에 에너지를 넣는 이 차이일 뿐이에요. 이 차이일 뿐이에요. 화타침법이라고 있습니다. 화타침법. 화타침법이 전수가 안 돼 있어요. 아주 비밀리에 전수가 돼 있어요. 화타침법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타침법이 이겁니다. 침으로 직접 저기를 다스려요. 잘못하면은 마비 와요. 예. 신경이 아니라 저 안에 척수를 직접 들어가요. 그 양반은 제가 볼 때 미래에서 온 사람 확실해요. 뇌 수술도 했어요. 그 시대, 39. 그래서 폐와 기관지는 1, 2, 3번이에요. 그러니까 척수 1, 2, 3, 4번을 얼마나 튼튼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평소 자세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를 강하게 해야 돼. 거기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그 세포들이 상하지 않게 해야 돼. 그 세포들이 만일에 밀렸거나 염증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심장과 폐에 문제가 와요. 만약 폐암이라고 하면은 제일 중점으로 해야 될 게 1번에서 4번까지. 그쪽하고 앞에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5, 6, 7, 8, 11번, 5번에서 11번까지는 모든 소화기예요. 모든 소화기인데 왜 그러냐. 이게 하나씩 선이 쫙 나가요. 5번에서 11번까지 쫙 나가서 여기 다 모여가지고 배치가 돼. 위, 간, 위가 여기 있으면 간이 여기 있죠. 옆에 비장이 있죠. 밑에 췌장이 있고, 십이장을 거쳐서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소화기잖아요. 근데 왜 이게 다 모이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상황을 서로 다 공유를 해야 돼요. 소화기는. 따로따로 작동하지가 않아요. 서로 다 공유를 해야 돼요. 심장은 따로, 폐는 따로 오거든요. 물론 서로 공유를 하지만은 정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복강신경절이라는 데에서 모이고 거기서 쫙 펼쳐져 나가요. 그래서 위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위에 어떤 내가 아침에 탁 일어났어. 잠자다가. 우리 잠잘 때 장기도 다 잠자거든요. 탁 일어나고 물을 탁 먹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위에서 복강신경절로 보고를 해. 물이 들어왔어. 그럼 복강신경절에서 정보가 쫙 퍼져나가. 물이 들어왔으니까 대장이 꿈틀꿈틀꿈틀. 그 다음에 소장도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간도 깨어나고, 담낭도 깨어나고, 그 다음에 췌장도. 소장에서 이제 쫙 또 세포를 깨워요. 인슐린, 췌장한테 요청해갖고 인슐린 빨리 살포해. 그럼 혈액소로 인슐린 쫙 퍼지면서 세포들이 문을 열 준비를 다 해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소화기는 간단해요. 소화기의 모든 병, 나는 위가 안 좋아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위의 관리자가 문제가 생겼나 봐.
거기는 5번부터 11번까지야. 나는 간이 약하대. 간염이 왔어. 왜? 간염, 바이러스가 와갖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5번부터 11번. 얼마나 쉬워요. 소화기의 모든 문제. 취장, 비장. 만일에 이걸 평소에 이쪽을 튼튼하게 잘 관리해주면 문제가 없어. 이 병이 왔어. 그럼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5번부터 11번까지의 척수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치유자라면 다 대학교에서 다 공부했고, 시험 다 봤고. 근데 이거 치료하는 사람 봤습니까? 척수 치료하는 사람 봤습니까? 극히 드물어요. 치료를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질유기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양질유기.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굉장히 깊어요. 한 10cm 이상 돼요. 양질유기를 아무리 쐬어도 이 척수까지 못 들어가요. 그 옆에 있는 신경절과 신경 자발 그쪽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넣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기계를 이제 곧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추, 허리입니다. 허리는 무조건 다리로 간다 그랬죠? 아,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요추 1, 2, 3. 요추 1, 2, 3. 요추 1, 2, 3은 어디로 가냐 하면 이것도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갑막하 신경절을 모였다가 이게 다 안정은 안 돼. 제가 읊어볼게요. 제일 먼저 신장. 신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요관 있죠. 요관. 요관에서 어디로 가요? 요관에서 방광. 방광에서 바깥으로 소변을 내보내는 게 요도. 방광 안쪽에 여자는 자궁. 자궁 옆에 난소. 그 다음에 자궁 뒤쪽에 S결장. 그게 직장. 전부 다 1, 2, 3번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방광염이 잘 걸려. 나는 이상하게 방광염이 잘 걸려. 의사들은 구조적으로 여자들은 좀 그래요. 아니고요. 요추 1, 2, 3번. 근데 이거는 다른 거는 뭐 보면 전부 그 부교감신경, 편안하게 해주는 부교감신경이 뇌에서 다 나오는데 희한하게 이 장기만 천골 1, 2, 3번에서 나와요. 천추 1, 2, 3번. 그래서 요추 1, 2, 3, 천골 2, 3, 4가 나와요. 요추 1, 2, 3, 천골 1, 2, 3, 4는 항상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해줘야 돼요. 남자들은 뭐 별거 없어요. 뭐 신장이 나빠지거나 전립선 문제, 전립선 포함해서. 여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이쪽에. 뭐, 물혹, 뭐, 자궁 내막염부터 시작해서 방광염, 난소혹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 난소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유방암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쪽 치료가 엄청 중요한데, 어디로 하냐? 요추 천추로 한다. 이게 기본이다. 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보내드려? 카페로 보내든지 아무튼 선생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걸로 뭐 의문점이 생기거나 저기 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꼭 물어보셔서 이거 안 외우고 양절로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했고 이거 위주로 양절요법을 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게 없네. 이제 세상에 뭐 안 되는 게 없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기꾼이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이걸 반드시 외우시고 양절류는 세포를 살린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2016년도에 미얀마 띠보에서 이제 제가 20명의 거기 현지 목사님들 교육하면서 오후에는 이제 봉사를 했는데 이 아이가 왔어요. 이 아이가 천골 기형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천골이 완성이 안 됐어요. 천골이 완성이 안 되면 소변 대변을 못 가려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일단 취미 위주로 이제 봉사할 때인데 천골 기형인데 얘기를 듣고 난감하잖아요. 근데 그게 미얀마 공부하는 20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국에서 따라간 청년들이 1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다가 그래, 제프가 될 거야. 그래갖고 이 청골에다가 제프를 붙여가지고 3시간을 붙이고 있었어요. 3시간. 듣게야 안 듣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신경이 작동을 하냐고요. 기형이면 그러니까 뭐가 상했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안 돼.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어. 다 완성이 안 돼갖고. 근데 어떻게 그 신경이 작동하냐고. 3시간 만에. 양전류가 세포를 살린다는 얘기는 대단한 얘기예요. 이건 뭐 말도 못하겠네. 3시간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3시간 만에 멈췄어요. 소변, 대변. 이 첫날 왔다 그러고 이 사람이 젊은 군인이에요. 거기는 이제 군인이 제일 대빵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전류기는 세포를 살린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어떻게 살리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막 머리에 쥐가 났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냐, 세포가. 그래서 전자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 빛으로 갔고, 그 빛과 전자 얘기, 의식의 생각, 이거 모르면은 양전류기가 어떻게 세포를 살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포를 살려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넘은 이제 하늘나라 가실 때가 됐어요. 뇌 사진 보니까 이미 뭐 뇌세포가 다 이렇게 돼서. 네. 그 제자들이 지극정성으로 목사님을 지금 보내드릴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보내드려. 지극정성으로 양전류를 해드렸어요. 그분은 양전류가 뭔지도 몰라요. 된다니까. 된다고 제가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이제 보내드리는 게 잘 보내드리는 것도 제자들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양전류기를 가지고 했어요. 2주 있다가 제가 잘 하고 있나 대구거든요. 갔더니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의식이 없으셨던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뇌세포가 살아난 거예요. 파킨슨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스스로 집에서 남편분이 해가지고 많이 완화돼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그런 분도 있었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능숙하게 숙달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이고, 이게 자꾸 시간. 세포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세포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기로 해요. 이건 내용이 너무 길긴 긴데, 한번 봐요. 그냥 직관적으로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복잡하고 빠른데, 저기서 한 동작 하나가 전부 전자의 교환입니다. 한 동작. 그게 ATP라는 에너지가 다 소요가 되고요.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핵산, DNA, 우리 몸에 있는 모든 DNA를 다 연결하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100번을 왕복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포 하나하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을 먹어서 세포의 어떤 한 가지 작용을 어떻게 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료는 너무 길어서 한 가지만, 이게 전사하는 속도, 리얼타임. 생명의 모든 동작은 DNA에서 원본을 갖다가 그걸 이제 mRNA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아미노산 조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시간 없어서 나중에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이 속도가 이것보다 훨씬 빨라요, 실제로는. 예.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뒷다리를 질질 끌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척수 손상이 일 때에 유전자 치료를 받으니 어떠한 어둠물이 치료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척수 속 망가진 신경세포를 재생하고 예, 자연 뭐.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연구팀은 뉴런의 돌기 So to answer that question, we turn to 자,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place. How do we know which neuron to grow and where to grow it to? So to answer that question, we turn to nature. 따라서 연구팀은 뉴런의 돌기가 올바른 정기적인 방법으로 척수가 재생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얘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왜? 척수는 관리자거든요. 몸을 만든 주체예요. 그래서 척수가 재생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모든 치료는 정기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연결만 하고 잘 안 돼. 만일에 이게 쉽게 다 완벽하게 성공했으면 온 세상에 다 이렇게 알려졌겠죠. 근데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이유를 한 가지 알아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시냅스 돌기가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경만, 광통신처럼 신경만 딱 연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냅스 돌기가 일정한 방향으로 돼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텐데 어떤 의미냐면은 정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실 선생님이 하시는 게 모든 게 정보의 문제거든요. 모든 에너지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순서예요. 순서, 시퀀싱, 순서, 방향 이게 정보예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거든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떤 각도로, 어떻게, 뭐가 어떻게 배열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정보예요. 그게 정보예요. 고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어떻게. DNA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어떤 순서대로. 시퀀싱, 순서가 정보예요. 이 얘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만으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에너지만으로 안 될 때 그게 필요한 게 정보예요. 그 뭐 알파님이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저는 이제 이 카드를 좋아해요. 식물 영양. 혹시 여러분들 처음에 이걸 딱 보고 저거 될까? 그런 생각 솔직히 다 해보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되는지 모르니까. 왜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전자의 세계, 빛의 세계로 들어가서 생각해요. 이게 그냥 가만히 무슨 프린트된 색깔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자기력을, 그러니까 선생님 쓰신 거 아마 엄청나게 큰 기계인데 자기력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입력시키는데 그 정보의 원본은 대부분 식물이 만든 거예요. 식물이 만든 순서가 있어요. 시퀀싱. 그 근원은 사실 비슷비슷해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근원은 탄수화물부터 그러니까 수소, 탄소, 산소, 질소, 인, 황, 그 다음에 철, 망간, 마그네슘, 칼슘, 칼륨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식물이든 동물이 다 똑같아요. 사람이든 개든 뭐 말이든 다 똑같거든요. 그것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조화되어 있는가 그것이 정보거든요. 그 정보의 신비함을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각도까지 알아야 되고 똑같은 대칭이면 또 반대 효과가 막 나고 희한해요. 그래서 그것을 담은 거예요. 이게 담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 눈은 별로 못 봐요. 별로 보는 게 없어.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뉴런의 방향에 따라서 완치가 되잖아요. 척수가 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만으로는 힘들 수가 있다. 정보를 같이 사용해야 된다. 정보를 같이 사용하는 기계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주요 원칙 크게 말씀드릴게요. 과요불급 절대 과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배우시던 분들 이거 잘 안 지켜서 제가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강한 에너지를 주면 뭐가 되는 걸로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물 너무 많이 마시면 돌아가시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당근이 좋다고 일주일 동안 당근을 먹었어요. 비타민 중독으로 돌아가셨죠.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넘치는 것도 전부 빼가지고 신장에서 다 배출시킵니다. 우리 몸에는 넘치게 갖고 있지 않아요. 넘치면 다 배출시켜서 다른 생명체가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몸은 과하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치료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세포가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웃기고 있네부터 시작해갖고 세포한테 온갖 욕을 다 먹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사랑의 의식을 에너지와 함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의 몸 속에 있는 완벽한 세포들이, 신적인 능력을 갖춘 세포들이 스스로 다 치료해낸다.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큰 그 의식적 오류는 뭐냐 하면은 대가. 내가 이거 했으니까 당연히 너는 나한테 이거 해줘야 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죠.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치유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치유는 내가 받은 에너지잖아요. 하늘이 우리에게 무한히 준 에너지로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에너지를 줄 때는 대가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영성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영성은. 그거 쉽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습관적으로 살아온 이 세상이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연습하면 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음을 깨달으면 돼요. 저는 어떻게 제가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됐냐면은 막 너무 세상이 좋은 걸 알게 됐냐면은 비행기 타고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하루는 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는데 언뜻, 야, 이 사람들이 내가 쿤밍 가는 걸 어떻게 알고 매일 쿤밍 비행기를 띄우고 있었네? 그죠?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제가 언제 올지 날짜를 정했으면 그날만 띄웠을 텐데, 이분들이. 매일 띄우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사왔잖아요. 비행기. 이 비싼 거를 사와가지고, 보니까 또 막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조종사, 정호분들. 근데 돈은 조금만 달래.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군비가 당 내렸더니 호텔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서 오시라고. 내가 언제 올 줄 알고 호텔 사장님이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맨날 청소하고 막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맨날 청소하고. 근데 돈 조금밖에 안 받아. 난 막 너무 미안한 거야. 이거 짓는데 몇십억 들어갔을 텐데 막 2, 3만 원 막 이거밖에. 그럼 막 종업원 또 얼마나 또 훈련을 시켜놨는지 제가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매일 가서 나를 기다렸던 거예요. 내가 가면 막 각듯이 인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건 부족함이 없어요. 특히 우리 배우자 간에 남이잖아요, 남.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 갔다가. 거기서 필리핀에서 이제 생태마을, 간대학교 이런 일을 했었는데, 혼자 살았어요. 막 좁은 데에서 막 엄청 덥잖아요. 맨날 빨래하고, 막 밥 해 먹고, 청소하고, 먼지가 왜 이렇게 끼는 거야? 하루도 청소를 안 하면은. 그래서 하루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거 할 군번이야, 내가 지금.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루도 안 빼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밥을 해줬고, 하루도 안 빼고 집안 청소를 했고, 세탁을 해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막 전율했어요. 내 어렸을 때부터, 내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했고, 결혼하고서부터는 아내가 해준 거예요. 남인데. 어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남인데, 내가 해달라면 다 해주잖아. 이제, 그냥 막, 해달라 그럴 때 좀 공손하게 해야 돼요.
저기요, 사실은요, 제가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요, 이래야 되지. 이거 좀 하셔! 뭐 이러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막 너무 갈등이 있는 누군가가 있어, 제3자야.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 리는 없잖아. 아낌없이 무슨 얘기 하다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끝이네요. 그래서 그런 원칙으로 하시면 되고, 오늘 우리 했던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되는지 이런 거 연습 한번 해보고, 예, 이게 다가 아니다. 계속 같이 공부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